2026년 4월 24일 대한민국의 담배법이 3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쌍형 전자담배, 이른바 전담이 이제 공식적으로 담배로 분류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전면 금지되어 이제는 지정된 오프라인 소매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콤한 딸기향, 시원한 민트향, 고소한 바닐라향, 액상담배는 마치 향수처럼 다양한 향을 내세우며 젊은 세대를 공략해왔습니다.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고 타르도 없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연기 뒤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액상담배의 개념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인 발명가 허버트 길버트가 연소 없이 니코틴을 흡입하는 기기를 처음 고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도 시장도 준비되지 않아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본격적인 탄생은 40년 후인 2003년 중국 약사 한 리크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폐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덜 해로운 흡연대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중국에서 처음 시판된 이 제품은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07년 유럽, 2008년 미국에 상륙하면서 새로운 흡연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금연보조제로 포지셔닝 됐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을 돕는다는 메시지로 흡연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보다 두 가지를 동시에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에는 2017년 아이코스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가 먼저 상륙하고 이후 액상형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액상담배 시장 규모는 약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20대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이 전자담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액상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담배세도 없고 경고문구도 없고 금연구역 규제도 없었습니다. 이 규제 공백을 틈타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청소년 접근도 막기 어려웠습니다. 냄새가 거의 없다는 특성 덕에 교실, 화장실, 카페 구석에서 몰래 피우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액상담배는 정말 일반 담배보다 안전할까요? 타르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반면 액상담배는 그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액상담배 에어로졸에는 니코틴,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아세틸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아세틸은 향료로 쓰이는 물질인데 흡입할 경우 팝콘폐라 불리는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는 액상담배를 사용한 청소년과 젊은이 2,807명이 급성 폐 손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그중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실내에서 액상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보다 작은 에어로졸이 벽과 가구에 달라붙어 3차 흡연을 유발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물질을 흡입하게 됩니다. 청소년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니코틴은 25세까지 발달 중인 뇌의 시냅스 형성을 방해해 집중력,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액상담배를 경험한 청소년이 나중에 일반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최대 3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의 80% 이상이 일반 담배와 함께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피우게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액상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2020년부터 액상 전자담배 판매 공식 심사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청소년 접근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연초에 입히라는 좁은 정의에서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액상담배에도 담배 소비세, 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액상담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은 음성화되거나 혹은 더 정제된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빅토파코라 불리는 필립 모리스, BAT 같은 글로벌 담배 기업들은 이미 액상담배 시장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금연 보조가 아니라 담배 시장의 대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니코틴 대체 요법의 하나로 엄격히 통제된 액상담배를 금연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진짜 문제는 청소년을 겨냥한 달콤한 향과 세련된 디자인
디자인이 계속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규제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시장은 항상 규제보다 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액상담배는 담배의 미래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중독인가? 그 답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안전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면을 읽어주는 당신의 가이드 보이스 리벨라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들이마신 그 달콤한 연기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